내연기관 자동차가 시대는 저물고 현대자동차도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 시장 점유율이 10%에서 1%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이미 자동차 1위 국가로 됐고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15년 할 걸 중국에서는 3년이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고 특히 한국은 포지티브 또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규정이 없는 건 하면 안 돼요. 근데 중국은 네거티브 규제잖아요. 없는 거 일단 하게 하잖아요. 저는 한국만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봐요.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본 세상 안유아쇼입니다. 최근 중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게 불붙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과거에 싸다고만 생각했던 중국 자동차가 지금 전기차 성장에 힘입어 이미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기술력이라든가 가격 경쟁력 면에서 모두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기차 시장 판도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중국산 테슬라의 인증을 지금 해줬습니다. 지금 모델이 테슬라 모델 중에 가장 잘 나가는 게 Y 모델이죠. 거기 YRWD 모델이라고 해서 환경부 인증을 마쳤고요.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가격이 5,6천만 대에 맞춰지고요. 100% 환경부 보조금 지원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캐나다까지 중국산 테슬라가 진출을 하면서 가격도 여러 면에서 많은 지금 쾌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에 힘입어 중국은 이미 자동차 1위 국가로 됐고 중국 국내에서도 1등에 군림하던 폭스바겐의 판매량을 중국 로컬 기업인 BYD가 초과한 상황이고요. 중국 전기차 시장을 앞세운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이런 얘기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전체 원가의 40%가 배터리잖아요. 근데 중국 배터리가 지금 세계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없이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세계 전기차 판도에서 각국의 시장 경쟁력 변화가 어떻게 될고 한국은 어디에서 승부수를 봐야 되는지 우리 모두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없이 전기차 만들 수 있냐? 여기 질문이 배터리입니다. 지금 뉴욕타임즈는 중국 없이 전기차 만들 수 없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이유는 지금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은 배터리 응급제에서 92%, 그리고 분리막에서 74%, 전해질의 82%를 중국에서 각각 생산하고요. 양극재 시장에서도 지금 77%를 차지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만약에 이런 생산을 안 하게 되면 대체 국가가 있냐? 답은 없다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국내 로컬 시장에서만 지금 빠르게 성장한 게 아니라 전기차가 이렇게 빠르게 경쟁력이 올라오면서 중국 자동차에 대한 성능, 브랜드 인식 이런 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중국 차 이러면 싸고 대신에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다. 모방,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힘입어서 지금 이렇게 됐다. 이런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와 그리고 안 좋은 평가만 주로 줄을 이뤘는데 그런 데다가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면 자기 경쟁력을 놓칩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올림픽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중요하지 누가 그 선수가 어떻게 운동했는지를 누가 가서 다큐로 봅니까? 우리 모두 결과로 말을 합니다. 그런 불만, 불평을 털어놓기 전에 어떤 경쟁력으로 우리가 세계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1등할지 호객차 만들지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중국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지를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이제는 보조금을 끊었어요. 이제 본격 수출 시대로 나간 겁니다. BYD는 이름을 BYD 글로벌이라고 거칠 정도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모든 초점은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답할게요. 우리가 중국 시장은 그렇다 치고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써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보조금 못 받아서 경쟁력에서 지금 불리해서 중국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기 전에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 한번 봅시다. 사실 올해 1분기 현대자동차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역대 최고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 시장 점유율이 10%에서 1%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꼭 현대 기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수바겐은 중국을 제일 먼저 들어간 기업이에요. 30년 전에 들어가서 그때는 중국의 자동차가 거의 불모지였어요. 굉장히 편하게 장사할 수가 있었죠. 복스바겐이 일찍 들어가서. 그래서 중국 1위였어요. 늘. 근데 지금 1위도 이제 BYD한테 지금 내세운 상황인데요. 올해 1분기에. 이 복스바겐은 중국 내 판매량이 급격하게 한곡선을 긋습니다. 지금 2019년 420만 대에서 지난해 320만 대로 약 100만 대 줄어들고 지금 10%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중국 기업들은 지금 수출이 매년 100만 대씩 늘어납니다. 21년이 20년 대비 100만 대, 22년이 21년 대비 100만 대. 반대로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으면 굉장히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스바겐은 중국 내에 지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전기차 시장에서 다시 선두지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앞으로 전기차 판도는 글로벌 판도는 어디에서 결정되는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터리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한국하고 중국은 배터리 노선이 조금 다르죠. 근데 요즘에 글로벌적으로 사실은 LFP, 리튬 인산철이 무겁죠.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멀리 갈 때는 불리합니다. 무겁고 멀리 갈 때. 왜냐면 자동차 이 무게가 대부분 다 배터리 차지해버리면 자동차가 굉장히 무겁고 멀리 가기 힘들겠죠. 대신에 한국은 삼원계를 씁니다. 삼원계는 비싸고 에너지 밀도 좋고 멀리 갈 때는 훨씬 한국 배터리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가면에서 리튬 인산철에 대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고 두 번째는 폭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니켈이 들어가고 리튬 이런 배터리는 안정성이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면에서 중국 리튬 인산철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테슬라가 리튬 인산철을 채택하면서 글로벌에 리튬 인산철이 주요 흐름이 된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결국은 전기 자동차의 큰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중국이 지금 배터리 광물, 원자재 이 면에서 이미 세계에서 지금 거의 독점적 위치에 있을 정도로 이미 선두를 달렸죠. 중국은 2009년 이후로부터 전기자동차에 엄청난 정부 지원과 정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빨리 갔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광산 확보, 이런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산 확보를 가장 인수합병을 통해서 가장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없이는 배터리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 만들 수 없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 판도 또 어디서 결정되냐면 소프트웨어입니다.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전기차라는 거는 네 바퀴 달린 컴퓨터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옛날에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변속기라든가 엔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해자라고 하잖아요. 따라잡기 힘든 경쟁력을 결정했다고 하면은 전기차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지능 모터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런 면에서 누구나 들어와서 할 수 있어요. 승부는 어디에서 나냐면 소프트웨어에서 납니다. 들어가서 전기차, 우리가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 왔다. 모빌리티 시대가 왔고 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요 메인 스트림이 되면은 결국은 승부를 볼 수 있는 게 안에 콘텐츠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운전해서 해방이 되면 차 안에서 뭐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 운전할 필요 없어요. 뭐 운전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 빼고요. 만약에 내가 운전 안 해도 내 목적지로 갈 수 있다면 차 안에서 뭐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을 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차 안에서 즐기겠죠. 그럼 즐긴다는 게 뭐죠? 그 안에 들어간 콘텐츠고 소프트웨어거든요.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금 기사 중에 복스바겐이 만드는 이 차량에서 전기차에서 소프트웨어가 자주 고장이 난답니다. 접속 불량과 화면 꺼짐 이런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중국 전기차는 가장 잘하는 게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특히 니오는 유명한 중국 전기 스타트업 업체잖아요. 글로벌 시장을 주로 하는. 니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미 상장이 됐고 지금 이런 신생 자동차 업체들은 주로 소프트웨어에서 승부를 보거든요. 근데 지금 차량에 놈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탑재했는데
노미는 애니메이션 내용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애기가 엄마의 그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 노미라는 AI가 같이 놀아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운전자가 다 음성으로 AI를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뭐 창문을 연다든가 뭐 에어컨을 켠다든가 많은 차 안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그냥 말 한마디로 다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편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기 자동차 시대에서는 핵심 경쟁력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안에 다양성이거든요. 다양성 서비스를 어떻게 결정해 주냐. 그런데 중국 자동차들이 왜 다양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면에서 강자가 될까요? 요즘에 뭐 오픈 AI, 챗 GPT, 글로벌해진 AI 인공지능의 모든 벤처 자본들이 쏠려오고 있는데 결국은 데이터거든요. 우리 막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은 남보다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 쪽에 얘기를 좀 해드리면 중국은 예를 들면 빨간 신호등인데도 막 지나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컨트롤하는 자동차는 다 설정한 빨간불이면 서고 빨간불일 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이 실제 빨간불 때 건넜어요, 길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긴급 상황 데이터까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전기 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들의 컨트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은 데이터 다양성이 확보된 나라고 그리고 또 데이터의 사용이라든가 진짜 데이터의 방대함, 진짜 빅데이터는 중국에만 있다고 할 정도로 데이터 방대함이 테스트베드로서 가장 잘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15년 할 걸 중국에서는 3년이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고 오히려 중국 가서 계속 공장을 확대할 정도로 계속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폭스바겐도 오히려 지금 폭스바겐이 중국 내 전기차 생산 설비 규모를 3배로 키워 1년에 1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할 정도로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2025년까지 중국에서 6개의 전기차 신모델을 선보이고 10년 안에 30개 이상의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폭스바겐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엄청 공격적으로 전기차 생산을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중국 시장은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특히 미래 모빌리티 시대, 전기차 시대에 중국 시장을 아무도 지금 놓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아와 현대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과거 그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미국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사실 시장으로 접근한 것보다도 미국의 인증을 받고 미국 시장에서 순위권이 들어가는 게 한국 자동차가 글로벌 어떤 인정받는 브랜드로서의 세계에서 브랜드를 수립하는 데서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전기차 시대에는 그것이 중국이 됐다라는 겁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1등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입증한다라는 거예요. 왜? 중국이 지금 소프트웨어, 배터리를 앞서서 가장 전기차 시장은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고 가장 잘하기 때문이고 가장 다양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시장을 많이 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1%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자, 그럼 중국 시장이 그렇게 어렵다면 우리는 중국 완전 철수할까요? 철수를 하고 삼성전자가 2008년에 베트남 간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보면 되고 글로벌에서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두 가지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싱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되려면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세계 복싱 챔피언이 되려면 현재 챔피언하고 싸워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진짜 세계 최강자, 초격차를 가져가려면 최강자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최강자가 가장 많이 있는 시장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건 다른 나라는 널널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안 된다 해서 던지고 나온다는 건 다른 나라에 가서 1등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중국이 이미 세계 수출 시장 1위를 했잖아요, 자동차가. 그럼 다른 나라에 가서 중국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또 마침 중국이 배터리를 거의 컨트롤하고 있어요. 중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 생산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쟁합니까? 세계 최강자가 되려면 최강자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앞으로 전기차는 소프트웨어가 결정된다고 해요.
근데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여러 가지 뭐 민주주의 제도도 하고 국회 이런 상권 분립 이런 정치 체제 때문에 많은 것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특히 한국은 포지티브 또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규정이 없는 건 하면 안 돼요. 근데 중국은 네거티브 규제잖아요. 없는 거 일단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가서 해봐야죠. 그리고 아까 다른 나라에 없는 데이터가 중국에 있는 거예요. 테스트 베드로서 가장 좋은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당신의 모든 생각하는 걸 다 한번 테스트 베드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꼭 중국을 시장 규모로 접근하는 이런 마인드는 굉장히 올드한 마인드다. 세계 최강으로 오는 중국 시장에서 최강이 되기 위해서는 잘하는 애들하고 맞붙어서 같이 해보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세 번째, 내연기관 자동차가 시대는 저물고, 왜냐면 유럽에서는 2030년부터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를 달리게 안 한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퇴출당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가 대세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중국도 2050년부터는 이제 못 달리게 해요. 다 없어져요. 자, 그러면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승부를 좌우지할 건데, 결국은 한국은 글로벌 내에 뭘로 승부해야 되냐. 우리가 전통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현대 기아가 독점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이제는 전기차로 가면은 뭘로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나요? 저는 한국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봐요. Why 한국 전기 자동차? Why 한국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 Why 한국의 모빌리티냐? 여기에 답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다행히 한국이 잘하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K로 시작되는 한국 콘텐츠를 잘해요. K-드라마, K-팝. K 콘텐츠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자동차 안에서 뭐 할 거냐? 자, 운전에서 해방된 이 운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뭘로 만족시켜요? 결국 즐기게 하는 거잖아요. K 스토리로 승부를 봐야죠. K 문화를 K 자동차에 심는 게 한국이 가야 될 길이고, 다른 나라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는 K 문화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K 스토리를 한국 모빌리티 자동차에 심는 것이 한국 자동차들이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야 되는 길이고, 그런 면에서 K 관련 콘텐츠 지속적인 개발과 K 관련 데이터 구축, 그래야 AI 서비스가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뭐 중국 자동차 한국 오면 안 됩니다. 뭐 보조금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외국 기업들을 중국 정부가 보조해서 잘 됐어요. 이런 말할 시간이면 세계 1등을 어떻게 할까? 초격차를 어떻게 할까? 거기에 집중해서 독특한 초격차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